네, 최근 부산 지진 괴담부터 사드 참회 괴담까지 확인되지 않은 각종 의혹들이 괴담으로 포장돼서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왜 확인되지 않은 괴담 공포에 흔들리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각 최창호 심리학 박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요즘 SNS를 보면은 각종 괴담들이 퍼지고 있는데요. 일단 보면은 최근 부산에서 가스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빗발치고 있는데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를 두고 뭐 지진의 전조 증상이다 아니면은 미군의 생화학 실험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죠. 그러나 이제 현상은 있었고 냄새는 있었고 또 광안대교를 따라서 쭉 해서 부산의 그 북쪽으로부터 이제 쭉 그 낙동강 하구까지 이어진 것이었고 네. 또 신고가 수백 건이 접수된 걸 봐서는 가스 냄새는 분명히 있었고 근데 이제 그것이 지진의 전조 증상이다. 뭐 이런 그 과학적인 근거는 없다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이야기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상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하기 때문에 그럼 그것이 과연 뭐 미군의 생화학 무기 실험일지 또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원인을 찾아가는 심리, 귀인의 심리가 있거든요. 예. 근데 원인을 찾아갈 때 사람들은 가장 쉽고 그러면서도 뭔가 수긍할 만한 것으로 다 원인을 찾아가요. 물론 이제 그것이 맞을 때가 있다고 있어요. 확률이 좀 낮아서 그렇지. 네. 예를 들어 뭐 살균기에 관한 그 괴담 같은 경우는 실제로 현실로 나타났고 네. 또 과거에 뭐 임진왜란서부터 이제 과거에도 그렇고 위기 때마다 사실은 그 불안할 때마다 불안이 심할수록 이런 것들이 심해지는데 그중에 한 100에 한두 가지는 현실로 나타나기 때문에 괴담은 사라지지 않는 거죠.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과학적으로 아직 밝혀지진 않았는데 사람들은 이제 순수하게 답을 찾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뭐 생화학 무기가 됐든 아니면 지진의 전조 증상이든 근데 또 교묘하게도 울산 쪽에서도 또 이게 또 신고가 또 접수가 네네.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이제 우리가 환태평양 조산대는 아니지만 일본과 가까운 쪽에서 뭔가 그러면 지진과 아니면 해일과 관련된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추론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예. 근데 요즘 SNS가 발달이 되다 보니까 SNS를 통한 확산이 유독 심한 것 같아요.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되는 경우가 굉장히 심한데 이건 저희가 좀 우려해 볼 부분이 아닐까 싶거든요. 참 그렇다고 뭐 SNS를 차단할 수는 그러니까요. 없고요. 우리 심리학 실험을 하다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뭐 6단계 이론이라고 해서 6단계만 거쳐가면 뭐 낯선 사람과도 다 통한다는 네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한국은 실험을 해보니까 3.6단계, 세 사람 반 정도만 건너가면 이야기가 되는데 요즘은 또 달라져서 SNS 시대가 되면서 2단계론이 또 펼쳐지고 있어요. 더 2단계만 좁아졌네요. 거치면은 네. 다 알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이것은 이제 그 정보학적으로는 뭐 차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이제 우리가 조금 그 냉정하고 좀 여과시키는 기능을 우리가 좀 더 발달시켜야 되겠고 그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미디어의 역할이죠. 뭐 미디어에서도 그렇고 또 정부 관계 부처에서도 있는 그대로를 빨리빨리 보여줘야 네, 되는데 네, 이걸 네. 자꾸 감추려고 하다 보면 이게 이제 괴담은 더 커지게 되고 또 그 감춘 것 중에서 한두 개를 누가 알게 되면 그걸 퍼뜨리는 순간 네. 일파만 더 커지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밝혀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자, 그런데요,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지진의 전조 증상이 아니라고 근거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이 뚜렷한 이유를 밝혀내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 시민들이 더욱 불안해하는 게 아닐까요? 그렇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그 뭐 관계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CCTV 분석 같은 걸 했고 뭐 분명히 큰 탱크롤이 4대가 지나간 걸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직 못 밝혀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네. 건데 탱크롤이가 아닌 데서가 냄새가 났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뭐 하나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찾기보다는 이게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있는 그대로를 밝히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정보를 공개해 줘야 되는데 예전에 괴담이 크게 된 사례들 보면요. 소고기 파동 때도 그렇고 뭐 우리가 뭐 좀 괴담이라고 하는 것은 감추려고 하다가 나중에 더 커지고 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 과학적인 근거, 특히 이제 요즘에 사드 참외, 예. 뭐 성주 참외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데 참외는 말이 그것도 없이 괴담이죠. 맛만 있고 시원한데도 네. 불구하고 괴담이죠. 그러면 그런 걸 밝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괌 기지의 전자파를 이렇게 정보 공개하듯이 네. 참여에 대해서 전자파 실험을 해보면 될 거 아니에요. 빨리빨리. 예. 아니면 그 정도의 그 노력도 없이 그것을 잠재우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만약에 피해가 있다면 무엇을 보상해 주겠다라고 하는 정책이 빨리 뒤따라줘야죠. 그래야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괴담이 줄어들 텐데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나라 참외의 70%가 지금 성주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성주에 그 농업하는 분들이라든가
성주에 관련된 경제에 그러니까요. 관한 부분이 다 무너질 수가 있는 거라서 네. 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참여에 대한 전자파 실험도 해야 되고 또 보상과 관련돼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정부에서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네. 이 성주 참여 괴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소문 진화에 나서긴 했지만 오히려 이게 더 지금 의혹이 확산되고 있어요. 사드 문제가 뭐 그렇게 네.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도 크겠지만 근데 좀 우리 시민들, 국민들의 인식이 소문이나 괴담은 빨리빨리 흡수를 하는데 네. 의혹 해명을 한 그 자료나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거부감이 더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게 이제 이건 어떤 심리예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의 심리 자체가 척하면 삼천리를 가고 싶어하는 인지 구두쇠적인 특성은 있어요. 더군다나 뭔가가 나의 삶과 생명과 직결된다고 하면 빨리 흡수하는 경향이 있죠. 왜냐하면 살아남아야 되니까. 참외에 뭐가 문제가 생겼다면 안 먹어야 된다. 네. 그래서 사드는 지금 배치도 안 됐는데 괜한 참외가 올 여름부터 지금 순환을 겪고 그러잖아요. 예. 소고기 때도 마찬가지로 어떤 확률이나 과학적인 그런 것보다는 자기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생존과 직결돼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빨리 받아들여. 소고기를 먹었을 때 나중에 아이들에게도 피해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다가 확산이 돼버리고 하는 것은 네.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심리 때문에 그렇다. 그걸 탓할 수는 없고 그래서 하지만 해명을 해도 믿지를 않으니까 이것도 좀 뭐가 그렇죠. 있지 않을까. 네. 이럴 때는 뭐 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뭐 한 게 뭐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예. 내가 거기에 가서 서겠다고 하듯이 우리가 뭐 약간의 쇼로 비춰줄 수도 있지만은 참여를 먹어줘야 되고 먹는 장면을 미디어에서도 잘 보여줘야 되고 네. 그런 것들이 더 어떤 논리에 의한 설득보다는 감성에 의한 진정성을 호소가 보고 감성과 싶은 거죠. 네. 진실 그것에 대한 소구가 더 클 수가 있죠. 커뮤니케이션적으로 보면 네.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시체말로 생쇼한다 하지만 그게 결국은 먹혀요 또 나중에. 예. 바로 지금 대통령도 먹고 있고 장관도 먹고 있고 꾸준히 지금 다들 먹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냐라고 하다 보면 사람들은 또 무의식적으로 네. 사람은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거든요. 비논리적이고 무의식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무의식에 호소하는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는 누군가가 먹는 장면도 연출해 줘야 되고 그걸 거기에 대한 논리 그런 것보다는 감성적으로 호소를 해야 되겠죠. 예. 이게 과학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그 받아들이는 정서와 무의식에 의한 거부감이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사실 요즘이야 뭐 SNS가 발달하면서 이러한 괴담들이 더 빠르게 확산하고 조금 더 과장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아까도 뭐 인지내란까지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과거에도 이런 괴담들이 있었나요? 그렇죠. 뭐 그 위기 때마다도 그렇고 또 이제 뭐 우리가 그 일본에서의 일제 강점기 때 쇠말뚝 괴담 같은 거 우리 민족 정기를 끊기 위해서 102대간의 쇠말뚝을 다 받아 그렇다고 그게 끊어지나요? 끊어지진 않고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괴담에서부터 또 전조 증상들에 대해서는 이제 갖다 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임진왜란 15년 전에 이미 뭐 예측을 했다. 또 그때도 이제 문제는 뭐냐면 조정에서 정부에서 전부 외교와 관련된 정보를 차단하고 또 조금만 이상한 말이 있어도 그걸 막 그냥 벌을 주면서 말을 못하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보적인 측면에서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을 때 어떤 정보를 툭 하게 되면 거기에 바로 감염이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사드 배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에게 좀 면역 효과를 주기 위해서 정보를 미리 조금 공개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예. 관문 같은 데는 오히려 그렇게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측면도 있었다라고 하는 사전 정지적인 심리적인 작전이 필요했었는데 그런 거 없이 딱 발표를 해버리니까 저항이 세진 거죠. 네. 이게 좀 사회적 혼란기일 때 좀 이런 괴담이 더 잘 유포된다 이런 말도 있던데. 그게 사회적 혼란기라고 하는 것은 불안하기 때문이잖아요. 예. 사람은 가장 심리적으로 무서운 게 뭐냐면 불안이거든요. 불안을 해소해야 되고 불안하면 또 자기들의 건강도 안 좋지만 미래에 대한 예기 불안, 예측 불안은 또 삶의 삶을 굉장히 억압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불안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면 이런 괴담이나 정보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되고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게 이제 SNS 시대가 오고 다채널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금방 퍼져나가게 되는데
이걸 또 이제 처벌 위주로 다 가다 보면 문제는 이건 차단시키고 있다. 이건 진짜 심각해진다라고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이제 큰 정책이나 그 정책을 펼칠 때는 미리 면역 효과를 고려해서 일부의 정부는 미리 공개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정책을 펼칠 필요가 네네. 있죠. 물론 이제 심리학적으로 아주 중차대한 결정은 국민들이 민생들이 저항하지 못하게 갑자기 발표하면 효과가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뭐 금융실명제라든가 예. 그런 것들은 저항할 수 없는 시간을 두면서 급격히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것은 민생과 직결된 문제였고 또 누구나 또 위치 선정상의 어떤 그 과학적인 근거를 또 제공해야 되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공청회보다는 정보 제공이나 과학적 분석적인 자료들이 미리 면역적으로 좀 정보가 흘러나왔었어야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괴담이 계속 유포되다 보면 사회적인 혼란으로 가중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그렇죠. 보니까 좀 이런 것들이 좀 절제돼야 될 텐데 처음 이런 괴담을 유포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어떤 건지 이것도 궁금해요. 일단은 항상 사람들 살아가는 무리 중에는 꼭 잘난 척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 정보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자기의 존재감을 느끼려고 하는 예. 사람들이 꼭 있거든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필요해요. 필요한데 이제 그런 것들이 예전 같은 경우 일제 강점기 때 관동 대지진 때는 조선 사람들이 우물에 무슨 약을 탔다는 괴담으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예. 근데 요즘 세상도 안 그럴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슬람 국가 그쪽에서도 괴담이 엄청나게 유포가 되고 있고 지금 아무리 정보가 발달하고 정보가 빠르게 흘러간다 해도 이 왜곡된 정보로 인한 피해가 확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문제가 있는 정보를 유포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재유포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정 부분 책임을 지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고 지금 당장 참여나 그런 걸 우리가 처벌하자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그게 사회 혼란을 오히려 가중시킬 수도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남북 간의 대치 상황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잘못된 유포가 일어날 경우에는 큰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은 과학이나 심리학으로 막을 수 없는 단계까지도 커질 수가 있죠. 예. 네. 네, 그렇다고 이렇게 괴담 유포를 막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SNS를 차단은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불가능한 건데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처벌 위주로 해서는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처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어떤 괴담의 수준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이제 괴담 수사처까지는 아니더라도 전담반을 좀 이제 꾸려놔야 되고요. 그런 데서 매뉴얼적으로 계속적인 훈련도 사실은 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상황에 놓여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국민들이 이제 성숙한 이제 정보 의식도 이제 가져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이거 무섭다고 해갖고 빨리빨리 퍼뜨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스스로 여기에서 걸러서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거지 이 수준으로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호기심은 판도라 상자를 열어보고자 하는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어서 쉽지는 않죠.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괴담에 대한 위기 대응팀 그런 매뉴얼, 훈련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거기에서 이제 딱 1차 차단할 때 이건 문제가 있다 싶을 때는 SNS 차단의 그런 것까지도 갈 필요가 있겠죠. 네. 성숙된 국민 의식이 좀 더 중요할 것 그건 같습니다.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되겠고. 네, 지금까지 최창호 심리학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